안녕하세요.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떼는 몽골의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한때 유목제국을 이룬 몽골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국가였던 몽골은 소련이 붕괴한 뒤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유목의 전설 42편은 유목국가 몽골이 맞이한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몽골을 여행하다 보면 요즘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양을 지키는 목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대신에 오토바이를 탄 몽골 목부들은 일반적인 풍경이 되어갑니다. 한가이 초원에서 만난 목부의 머리에는 뉴욕 양키스의 로고가 새겨진 야구 모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호수와 강이 사라지고 사막이 넓어지며 초원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유목민들이 늘고 있지만 몽골은 아직도 7,500만 마리의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국가이긴 합니다.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며 1990년 몽골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국가 변혁을 이룹니다. 서방 국가와의 독자적인 교류와 개방 정책을 펼치며 초기의 혼란기를 지나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거둡니다. 소련과 몽골의 승리와 우정을 다짐하는 자이승 승전 기념탑으로 오르는 계단에선 한때 누군가의 가슴에 걸려 빛나던 지난 시절의 훈장과 기장들을 들고 완달러를 외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고 이제는 그마저 새로 지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의 시야를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먼지가 풀풀 날리고 소나 말들이 무시로 가로지르던 차도는 깔끔하게 포장이 되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거대한 광고판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풍경은 번화롭게 바뀌어 갑니다. 사람보다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지만 몽골의 주된 산업은 광업입니다. 땅에 묻힌 석탄과 구리, 금이나 철광석을 외국에 수출한 돈으로 도로도 깔고 고층 건물도 짓습니다. 오유 톨고이 금광과 에르데네트 구리광, 타왕 톨고이 석탄광을 비롯해 몰리브덴, 텅스텐, 형석, 아연, 석유 등의 지하자원으로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원과 개방 정책으로 몽골은 2012년 기준 세계 2위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거둡니다. 그러나 수시로 오르내리는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에 따라 몽골 경제는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나 정류된 유류,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필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몽골은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쉽게 외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은 몽골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82%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지요. 반면에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광물 시세가 오르면 금세 나라 살림은 호황을 이룹니다. 벌어들인 달러는 330만에 불과한 몽골 국민들의 주머니를 금세 부풀립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급속하게 소비가 늘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몽골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경기의 기질에 돈은 사금처럼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린 돈은 더 큰 금맥을 찾아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금을 품고 있던 땅은 금으로 인해 속살까지 마구 파헤쳐집니다. 유목국가였던 몽골은 땅을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유목에 꼭 필요한 초지와 운물을 부족 단위로 공유하는 공유주로 여겼지요. 땅을 모든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로 여기며 개인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함부로 파헤치는 행위도 불경스럽게 생각했지요. 이런 공유지의 전통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이어지다가 1992 이원집정부제의 헌법을 채택하며 목초지, 공공소유와 특수국유지 이외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국민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라 해도 적정한 사용 목적이 있으면 개인이 임대를 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15년에서 60년이 돼 40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으니 영구 사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몽골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토지를 나눠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땅은 이제 개인의 사유물이 되고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제국은 무너졌지만 지금도 몽골은 여전히 땅 부자입니다.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국토에 비해 330만의 인구를 지닌 몽골의 대평원은 광활하기만 합니다. 몽골을 찾는 여행자들은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이나 전선 같은 어떤 인공물도 없이 탁 트인 광야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초원의 울타리가 등장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근교의 초원에 둘러쳐진 울타리가 생뚱맞습니다. 널판으로 벽을 세운 울타리 안에는 게르 한 채, 양 한 마리, 야채 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끝없이 넓은 초지를 철망으로 둘러친 곳도 있습니다. 저 울타리는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무어 경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외쳤습니다. 16세기경의 영국은 양모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사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지주들이 농토에 울타리를 쳐서 초지를 만들었지요. 이때 양에게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살 길을 잃은 상황을 풍자한 말이죠. 중세 봉건 시대의 장원은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영주의 봉토에서 농민들은 울타리가 없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지요. 양을 위한 초지가 필요해지며 울타리가 등장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며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산업혁명의 단초가 되는 울타리 운동은 결국 양을 위해 사람을 내쫓은 울타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초지와 운물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같아서 누구라도 울타리를 쳐서 사사로이 소유할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초원에 울타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가로이 양들이 풀을 뜯는 초원이 언젠가 공장터가 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나라의 땅까지 빌립니다.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집을 짓는다거나 목장을 한다던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금을 캔다거나 나라 땅을 빌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둘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준비가 될 때까지 울타리를 쳐두면 됩니다. 혹 알겠습니까? 울타리에 싹이 나서 농장이 되고 지나가는 구름이 양이 될지. 그렇게 몽골의 초원에는 울타리들이 우두커니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광산업에 주력하면서 또 다른 울타리가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된 차도입니다. 광산에서 채굴한 자원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차도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건너던 가축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국에 식인양이 있다면 몽골의 초원에는 식인염소가 있습니다. 캐시미어가 고가로 팔리면서 유목민들은 전통적인 비율을 깨뜨리고 염소를 많이 기르게 되었지요. 풀뿌리까지 캐어먹는 염소들이 늘면서 가뜩이나 사막이 늘어나는 몽골을 더욱 황폐하게 합니다. 염소에 치이고 울타리에 갇히고 도로에 동강이 난 유목민들은 16세기 영국의 농민들이 그러하였듯이 일자리를 찾아 울란바타르로 몰려듭니다. 평생 말을 타고 양이나 기르던 유목민들이 도시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품파리도 얻을 수 없게 된 유목민들이 변두리의 허름한 게르에 갇혀 애꿎은 술로 시름을 달랩니다. 날로 증가하는 알코올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생활고와 술주정을 견디다 못한 안주인은 떠나고 가정은 해체됩니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은 페트병을 주우며 혹독한 겨울을 맨홀 속에서 지냅니다. 몰려드는 유목민들로 포화된 울란바타르가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며 교통체증과 범죄가 늘자 몽골 정부는 외지인의 전입을 불허하는 정책을 펴기에 이릅니다. 이 신흥 거지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간주되었다. 고아나 노인처럼 전통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던 부류와 달리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빈민들의 경우는 흔히 식량 폭동의 원인으로 간주되었기에 국가의 가혹한 대접이 뒤따랐다. 정부는 불황자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들을 감금하려 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구빈법을 제정해서 빈민들의 불황을 막고 자신의 고향에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72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한 유랑자 처벌 빈민 구제 조례의 내용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울타리가 일으킨 비극은 영국이나 몽골이나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요?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류의 비극은 울타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땅에 울타리를 치면서 노예와 재앙이 태어났으며 누군가 그 말뚝을 뽑아낸다면 세상의 범죄와 전쟁, 살인과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지요.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이방의 영토를 차지한 뒤에도 초원을 잊지 못해 돌아오던 칭기즈칸처럼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무르며 성을 쌓고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몽골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는 유목 제국의 공통점입니다. 오르혼 강력의 성을 쌓은 위그르 제국도 막상 그 성 안에서는 소그드 상인처럼 정주민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외곽의 초원에 나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목의 공간인 초원에 울타리가 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 한 마리 집 한 채 짓지 않은 채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만이 드나드는 울타리는 무엇을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양들이 풀을 뜯는 초원에 누워 오늘도 지나가는 구름을 노래하고 있을 몽골 친구에게 묻습니다.